은행 거래 내역을 쫙 조회하다 보면은 그 아내분의 계좌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금이 막 꽂혀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그냥 양반이죠. 더 가관인 거는 나는 이혼하면은 재혼 없어. 그냥 애만 보고 애만 열심히 키울게. 나한테 양육권 줘.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거나 아니면 가정폭력을 한다거나 주사가 있다거나 뭐 도박을 한다거나 그런 이유가 아닌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 사랑이 없다 이제. 뭐 애정이 다했다. 원래 부부는 이리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를 자꾸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변경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남편들이 이혼할 때 많이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자, 이번에는 이혼할 때 아내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제일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재산 분할 부분이거든요. 아하. 재산 분할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적을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분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이 그동안 모아둔 돈 없다입니다. 남편분이 이혼하자라는 말이 나왔을 때 많이 하는 말이 야, 내가 그동안 벌어다준 생활비 다 어쨌어? 예금 얼마나 모였어?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아내분이 하는 말이 야, 그 집꼬리만한 월급으로 생활비 다 쓰고 남은 거 하나도 없다. 이 말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이혼 소송 중에 은행 거래 내역을 쫙 조회하다 보면은 그 아내분의 계좌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금이 막 꽂혀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그냥 양반이죠. 더 가관인 거는 그 계좌의 예금이 처가 식구한테, 그러니까 아내분의 뭐 형제 자매나 뭐 모친한테 이렇게 이체되는 내역들이 상당 부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가 벌어다 준 돈을 이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 친정 식구들한테 다 빼돌렸구나.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뒤늦게 허탈해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그리고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이 우리 집 금고에 있는 현금, 우리 집 금고에 있는 결혼 폐물, 아이 돌반지 이런 귀금속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막상 이혼하려고 하면은 야 그거 어디 갔어? 이렇게 물으면 아내분이 네가 생활비 안 줘가지고 내가 다 팔고 지금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 거래 내역처럼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 법적으로는 유체동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들고 가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을 빼돌리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짓말이 비일비재하다. 예전에는 부부가 함께 갖고 있었던 뭐 현금이나 귀금속에 대해서 일방이 살짝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거를 뭐 절도죄로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경찰에서 그거를 뭐 깊이 있게 수사를 하거나 처벌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왜? 친족 상도례 때문에. 근데 최근에 친족 상도례가 헌법 불합치 결정 났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 고소하는 것도 용이해지고 그게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내분들이 이혼할 때 많이 하는 거짓말. 양육권 나한테 줘. 나는 이혼하면은 재혼 없어. 그냥 애만 보고 애만 열심히 키울게. 나한테 양육권 줘. 실제로 그때는 진실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진 거죠. 이혼하고 나면은 그 남편이 주는 양육비에 의존해서만 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아내분도 이제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재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재혼하게 된 상대 배우자의 어떤 경제력에 의존하게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혼하면은 재혼은 없어. 애만 보고 키울 거야. 반드시 그렇지는 않더라. 남편분 입장에서는 아내에게 양육권을 양보할 때는 정말 아내가 우리 아이를 정말 금지옥엽 키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설령 이혼을 하더라도 내가 주는 양육비로 아이를 잘 키우고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게 잘 면접 교섭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을 거거든요. 아내분들이 걱정하지 마. 면접 교섭 해줄게. 원하면 언제든지 말해. 면접 교섭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면접 교섭이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뭐 영유아일 때야 엄마가 아빠한테 데려다 주면은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한 중학년, 고학년 되면은 이제 사춘기가 오고 그러면은 엄마나 아빠랑 있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또래 집단하고 함께 있는 걸 훨씬 더 선호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 이번 주는 그냥 아빠 안 보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갈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의도적으로 아이와 아빠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작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면접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내분 이혼하자고 할 때 하는 독특한 거짓말. 뭐 남편분이
아내가 자꾸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자라고 말을 한대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 성격 차이로 인한 싸움은 원래도 있어 왔던 거고, 그리고 그게 뭐 그렇게 크거나 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이 이렇게 이혼하자라고 하는 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나 강력하게 막 이혼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해보신 적이 있었어요. 미성년 자녀까지 있는 상황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아내분이 이혼을 요구한다라고 하면은 그 아내분에게 이제 만나는 다른 이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아이가 되게 어리면은 그 아이를 어떻게든 성인 될 때까지 키워내야 되는 면이 있고, 게다가 아내분이 경제적으로 뭐 전업주부라서 경력 단절되어서 뭔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혼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석연치 않은,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거나 아니면 가정폭력을 한다거나 주사가 있다거나 뭐 도박을 한다거나 그런 이유가 아닌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 사랑이 없다 이제, 뭐 애정이 다했다, 원래 부부는 이리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를 자꾸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의심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내분을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었던 거예요. 상간남 때문에 이 결혼을 이제 끝내고 새 출발할 생각으로 이혼을 요구했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만약 배우자가 석연치 않은 이혼 사유를 얘기를 하면서 이혼하자고 강요를 한다면은 그 배우자에게 내연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외도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